아니 우리가 이번에 스피노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야. 재밌다. 나랑 특이 형이랑 동해는 라이즈로 태어난 거야.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맞나? 뭔가 이렇게 치는.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오늘 밥사효는요, 분식 특집이에요. 분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라면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신라면의 매운맛 그리고 진한 크림 맛을 더한 신라면 툰바. 툰바의 정석이에요, 이게. 와, 저는 이거 컵라면으로만 먹어봤는데 이 봉지라면은 지금 처음이야. 내가 처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려고요. 이 신라면 툰바 레시피 딱 정확히 따지면 거의 한 1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레시피가 신라면 툰바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예, 이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첫 출시는 그래요. 신라면 툰바 이제 컵라면이었는데요. 이제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신라면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 먹으라고 툰바 봉지면으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 조리법 그대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 우리 신라면 연구원 분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주신 이 100% 맛있는 이 조리법인데 이걸 보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 보자. 이건 뻥이고 600ml니까 2컵 물 넣고 면 전 안 분질러서 넣습니다. 막간 중에서 농심 관계자분들 한마디 해주세요. 농심 신라면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조금 물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 물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8스푼 정도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2개니까 16스푼. 스프를 다 넣어놓을게요. 라면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냄새가 너무 좋다. 됐어.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요. 이 면 너무 딱 좋아. 우리 손님 좀 더 많이 드시게. 어이구. 파슬리 가루를. 아, 예쁘죠? 요거 맛보세요, 한번. 짠! 이제 우리 분식 특집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신라면 툰바 라면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게스트분만 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밥사요 최초로 이제 후배가 아닌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선배님 언제 적 거야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우스저 중에 몇 명 꼽는데 이분이 있어요. 옛날 영상까지 저는 약간 쓸쓸할 때 찾아보는 그런 분인데 저랑 좀 그래도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바로 선배님. 저기 뺑 돌아오시네. 선배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오빠. 너무 빙 들어와가지고. 멋있게 야. 입었네요. 야 이거 근데 뭐야? 엄청난데? 우리 광고주님들. 잘 나가는구나. 새로 나온 신라면 툰바 라면이야. 오빠 근데 이거 안 만들어 먹어봤어? 나는 1년에 사실 이 밀가루 음식을 먹는 날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 우와, 근데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도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잖아. 나 요즘에 좀 막 나가. 요즘에 야식도 먹고. 아 그럴 때가 또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이제 예성 오빠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분식 한상으로 특별히 준비했는데 와 오늘은 그래도 좀 같이 먹어주겠어, 나랑? 먹어야지.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아직 누군가가 막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모델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어도 난 그냥 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 할 얘기가 태산이니까 먼저 뿌니까 먹고 시작하자. 잘 먹겠습니다. 신라면 툰바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스파게티구나. 맛있는데? 와, 근데 진짜 좀 진하다. 살짝 맵네. 맵찔이야? 나 이렇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 나도. 그래서 원래 느끼할 수 있잖아. 어.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느끼해. 이거는
약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먹고 있잖아. 이 돌돌돌 말아먹는 재미도 있고 이 꾸덕꾸덕한 질감이 좀 치저해요. 너 그거 혹시 생각나? 예전에 나 너랑 유나랑 유리랑 네 명이었던 것 같은데 파스타 집에서 내가 파스타 사줬던 거 기억나? 예전에? 옛날에. 아 기억 안 나. 아 너무 옛날이다. 아 10년 됐다. 10년 됐어. 이게 기존 신라면 춘바 레시피랑 쭌크룰도 완전 99.9% 높고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 그리고 꾸덕꾸덕한 소스가 더해져가지고 진짜 맛있지? 야 근데 너 말을 되게 뭔가 되게 읽는 것처럼 되게 잘한다. 익는 것처럼 매력 있어. 뭔가 너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고마워. 나는 내가 먹어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성 오빠랑 보통은 이제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은 회사 안에서밖에 만날 일이 없어요. 맞아. 근데 사석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야. 지인들이 좀 겹치는 것도 있었고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때 당시 힙합 클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30대 되고 클럽을 갔었어. 바로 옆 테이블에 너가 있는 거야. 아 나는 춤하고 음악하고 못 떨어져 사니까. 근데 너무 놀랬던 거는 우선 나는 가서 내가 이어폰 끼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 그 시끄러운 공간 안에서. 클럽에서? 생각보다 너가 앉아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잘 너무 못 놀랬어. 낯을 가리길래. 근데 그 피가 있잖아. 시끄러운 음악 나오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놀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내가 언제 그래 막. 이렇게 나왔어. 아무튼 난 모자도 쓰고 안경도 끼고 있었는데 그냥 메이크업도 돼 있었고 모자도 안 썼고 난 내가 자신 없는 거에는 절대 하지 않아. 모든 거에는 자신 있고 당당하니까 그렇게 가서 노는 거야. 아유 좋아. 그 오빠 데뷔가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아, 예. 2005년도? 응. 2005년도? 내가 2016년? 어? 2005년. 네,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2007년도 아니고. 난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가 몇 년대 비지? 나는 2007년도. SM 들어간 건 언제야? 2001년 여름. 2001년 여름? 왜? 응? 이게 너가 나보다 먼저 들어갔었지. 그럼 선배님!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에 한 4-5번씩 연습이 있었어. 그 무슨 상관이야? 너는 좀 가끔 오지 않았어? 어, 맞아. 그치. 맞아, 아직 맞아. 어리고 데뷔조는 아니었었어. 그치? 그치. 그때 나 12살이니까. 근데 너무 놀랬어. 왜냐면 완전 꼬마아이가 너무 힙하게 그때 카고 팬츠 엄청 많이 입지 않았어? 맞아. 그 카모플라주로 된 거? 맞아. 그리고 되게 어린데 배꼽티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안에 살아서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꼬마애가 머리도 막 이렇게 염색하고 나한테는 되게 형벌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알고 보니까 따로 또 춤을 배웠잖아. 맞아. 그 분들이셨던 거야. 그래서 야 저 친구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약간 뭔가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나 연습생 때 나는 그냥 너무 그냥 촌에서 온 학생이었고 야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맞아. 나 기억나. 오빠 교복 기억나. 와 그래서 야 진짜 여전사 너무 멋있다. 근데 어쨌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인데 예성 씨는 표현의 후배님이었다. 보니까 슈즈 싸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오빠들이. 근데 그게 알잖아. 싸움 구경, 싸움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거고 꼭 얘기하는 사람만 해. 누가 얘기 많이 해? 뭐 독특이나. 독특이야 왜? 독특하니까. 표정 뭐지? 근데 막상 우리 멤버들은 싸움 얘기를 재밌게 잘하는데 막 진짜 막 심하게 싸운 적은 없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예전에 우리 아영에서 내가 희철 오빠한테 얘기한 적 있어. 오빠 예성 맞아. 오빠한테 나 깜짝 맞았다며? 놀랐어, 진짜. 예성 저 오빠한테 뭐지? 맞았다며? 저 어떻게 알지? 근데 나도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 누가 들었어? 나 그게 너무 궁금해. 그거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 일이었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희철 오빠도 놀랐거든. 발설하지 않았던 얘기고 희철이 형이 당황하는 게 방송에 너무 나와서 그치? 야 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큰일 났다. 많이 때리진 않았지? 아, 때리진 않았어. 말렸어. 사람들이 다 말렸고. 다행히 말려줬네. 으아, 여기서 잡은 거. 아 그리고 다행이다. 때릴 생각을 하진 않았지. 희철 오빠가 형이잖아. 근데 그건 사실이야. 내가 눈물을 흘린 건 사실이야. 왜냐면 나는 속상했거든. 나는 그냥 즐겁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 그냥. 아니 뭐 근데 이게 어때? 왜냐면은 절대 다수의 인원이 한 마음 같을 수가 없어.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다 같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난 너무 누가 들었어? 응? 정확히 발설을 누가 했지? 이거 진짜 대기실 우리밖에 없었어. 내가 엿들었나? 한번 멕시코였어. 아 멕시코야? 멕시코 슈즈 콘서트였어. 근데 거기 왜 가 있었지? 그걸 아는 거가 너무 신기했어. 아,
누군가가 뒤에서 얘기한 건데. 누구 있었지? 아 다쳐서 서로 그래도 풀고 올라갔잖아. 내가 이제 화장실 속상해 하고 있는데 희철이 들어왔고 특이 형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서로 울면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 잘 풀었지. 진짜 얼마나 오빠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면 우악 해서 그랬겠어. 서로 다 입장 차이가 있지. 근데 다 있지. 여기서 내가 화내지 않았으면 멀어졌을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랑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우리 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고 있는 거. 근데 다른 이제 친구들 얘기 들으면 정말 사소한 걸로도 싸울 때 있더라고. 정말 베푼데. 맞아. 그 예를 들어서 시원이랑 려욱이 같은 거 하이파이브 서로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싸운 거였고. 아,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웃겨.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아. 자신 있어! 맞아. 진짜 너무 팬이었어. 우리 올라가서 얘기할까? 그래. 야 근데 너네는 싸운 적 없어? 그렇게 근데 싸울 일이 많진 않아. 왜냐면 서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을 하니까 배려가 좀 몸에 배 있어. 너네들도 조금 더 할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좀 파이팅 넘치게 선희 씨도 좀 보자. 앨범 언제 내고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아니 너네가 활동하는 걸 좀 보고 싶어. 아 우리 활동하는 거? 그때 위아영? 위아영? 위아영이 누구야? 어. 포에버원이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활동하고 나서 활동 안 했잖아, 그렇지? 그거 좀 된 거 같은데? 오빠 본인이 실수한 거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긴다. 내가 원래 이런 실수가 아니야. 오빠도야? 이런 실수 진짜 아니야. 되게 나한테 되게 가려질 뻔했네. 캔디가 쓴 거 아니었어? 뭐 포에버원 맞아. 그치?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다 알잖아. 우리도 큰일 났어. 20주년 내년 20주년인데. 근데 한번 오빠가 기획해서 한번 싸워봐. 그러니까 뭔가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부러 시비를 걸어야 되나. 이제 또 이제 막 이게 아는 형님이나 유튜브 나오면 이제 또 대화 소재가 필요하니까 좀 좀 다른 멤버들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 시원 오빠랑 려욱 오빠처럼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차전 없나? 난 오빠 얘기할 거 많아요. 오빠가 그 레전드 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이니 링딩동 때 오빠 이거 알아? 알지. 알지. 링딩동 때 오빠가 진짜 가운데서 특별 출연. 난 여기서 놀란 게 머리 스타일 일부러 샤이니랑 똑같이 한 거야. 머리가 다 같이 똑같아. 저 때는 저런 게 멋있었어. 그리고 오빠가 가장 센터예요. 이게 종현이가 아파서. 심정수가 걸린 거야. 갑자기 한 밤 12시에 너 좀 한번 하자. 갑자기 연락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조금 춤추고 종일 파트 부르고 들어간 다음에 브릿지 다시 나와서 브릿지 부르고 끝까지 다 부른 다음에 같이 춤추고 끝내래. 춤이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배우면 된대. 1시간 배우고 한 거야. 아 대박. 완전 아니 나는 완전 샤이니에 스며들었어. 돌부부터 가운데 센터 딱 나올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잘했어. 댓글 보면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재벌집 손주 같은. 전날에 설레서 잠 못 잤겠다. 맞대요. 근데 처음이긴 했어 저 때. 내가 시작부터 얼굴이 잡힌 건 처음이야. 슈즈 모드 때는 저렇게 안 하니까. 그게 더 좋았지. 센터에서 딱 오빠가 문을 여는 그게. 좋았지. 근데 사실 가사 틀리면 어떡하지? 엄청 긴장했어. 진짜 덜덜덜 떨었어 진짜. 오히려 이제 슈퍼주니어 오빠들 무대 봤을 땐 예성 오빠를 좀 찾아야 돼. 오빠 어디 있지? 그러면 그치. 목소리 들으면 사람도 저기 많고. 있나? 근데 오히려 이 무대에서 예성 오빠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무대여서 오빠를 많이 보고 싶은 팬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무대를 찾아보세요. 우리 오빠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맞아. 보이고 1등도 했어. 저랑 1등 했어.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이제 도와주러 가는 무대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갈 수 있는데 이리 무대 버젓이 오빠가 저기 있는 거야. 울었다며? 울진 않았나? 우리 거 받았어요. 안 울었어. 아니 근데 올라간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앵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래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샤이니 안에 있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 그치?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샤이니 같잖아. 내가 그래도 같이 있는데 1등 해줬으면 애들 1등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 선배가 후배 무대를 도와주는 것도 원래 쉽지 않아요. 오빠도 스케줄이 오죽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는 지금도 만약에 선후배 무대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오빠 최근에 막 틱톡인가 어디서 봤어. 오빠 라이즈 찾아간 거. 근데 걔네들 보니까 진짜 놀라던데. 라이즈. 그거는 갑자기 내가 간다고 했어. 오늘 왜 간 거야? 원래 친분이 있어? 친분 있지. 아무래도 걔네가 연습생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근데 라이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좋아해. 내 개그를 좋아해. 아 그래? 내 개그 되게 좋아하더라고. 확실하지? 네. 오빠 이거 잘 판단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친구야. 잘못하면 어? 친구 같아. 있어요. 같이 꼰대가- 얘기하면 말도 잘 통하고. 그래? 그러면은 라이즈 막 사이렌 하 이거 봤어? 알지? 춤 엄청 빡센 거 있잖아. 같은 백팩. 아, 백 뭐 이런 거잖아. 백이야. 그거에서 오빠 도와달래. 할 수 있지. 오! 아니 우리가 이번에 스피노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야. 재밌다. 나랑 특이형이랑 동해는 라이즈로 태어난 거야. 오 무슨 노래 했어? 게럽기타 했어. 오. 나 맨 처음에 이거 다리 뭐이춤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 나도 이거 챌린지 찍고 싶어서 혼자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난 근데 포기했거든. 생각보다 쉽게 했어. 해봐.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맞나? 뭔가 이렇게 치는.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너무 이게 안 돼? 그- 잘한다 오빠. 근데 그거 맞지? 이거 맞아. 오빠 노래도 같이 하면서? 노래도 했지. 우와. 잘 맞아. 슈즈 노래보다 잘 맞았어 나는. 킹받아. 이제 앤토니랑 같이 셀카 찍은 것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저 친구들 막 04년생 이러잖아. 근데 저 셀카 보면은 저 그렇게 화장실이야. 어?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 옆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쑥스러워하길래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셀카 찍은 거지. 그냥. 편하게 해주려고. 화장실에서? 아 되게 불편한 꼰대 선배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아 예성 오빠 특이해. 앤톤인데 안톤이라고 잘못 불러가지고 더 뻘쭘해가지고. 오빠 LB형이잖아. A병. 근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오빠 특이해요. 근데 아까 방금 춤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놀러와 있어. 유재석 선배님. 근데 못 김원희. 췄잖아.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배꼽 빠지게 웃은 게 예성 오빠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춤을 추는데 한 4배속 빠르게 춤추는 게 있어요. 근데 나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 진짜 웃겨. 그 서연인가 유린가가 얘기해줬어. 자기들 스케줄 너무 힘들 때 가끔 아침에 찾아보는 영상이라고. 난 지금도 찾아. 아 그래? 웃겨. 그 효연이도 맨발로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웃겼지. 아 근데 우선 티셔츠가 너무 작은 걸 입어가지고 아 너무 어깨가 좁게 나왔어. 너무 낑겨가지고 옷이 나중에 겨드랑이 터졌어. 그 춤추다가 진짜로 너무 빡세게 춰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 내가 이런 틀을 깨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난 무조건 깨자줘. 어떤 틀을 깨냐면 우리 그 항상 앨범이나 뭔가 내면 이 MD 포토카드가 나가요. 근데 그 포토카드가 저걸 회사에서 오케이 했다고? 나 뮤비 찍을 때 나 사복 입을 때도 많아. 남으면 폰트랑 디자인도 그림도 내가 이번에 다 그렸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저 포토카드야? 어. 근데 저거 팬들 반응이 터졌었다면서요. 저거 나도 갖고 싶어. 아니 이게 이제 새 앨범의 샤워포카 후속작으로 이거 들어갔다며. 그 약간 주원 플러스 모나리자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딱 이제 팬들의 그 포토카드로 만들어야지 하고 찍은 거야? 아니면 막 넘기다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작년에 찍은 거거든? 다음에 나올 앨범을 위해서 난 계속 저런 걸 찍어놔. 1년 전부터. 곡도 내가 다 저런 거 한 4-5장 있었는데 저거 하나 내고 나머지 한 3장 정도 까였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나는 좋은데. 아 나도 보고 싶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팬분들은 우리가 셀카 찍고 하는 것들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봐. 근데 나는 그때 다시 뭐 까인 것들 막 진짜 그 온열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 돌아간 사진이었거든? 너무 뜨거우면 누구나 그래.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을까, 팬들은? 아니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을까? 상상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인 곳에서 나의 이런 엉뚱함들을 팬들은 좋아하니까. 응, 그렇지. 팬들 다 가수 따라간다고. 내 팬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잖아요. 뭐 이번 포카 뭐 한 10장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 100장이어도 됩니다. 와. 준비 언제든지 다 했습니다. 컨셉별로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오빠 같은 경우가 없어요. 포카 앨범에 이런 작품 안에 포카로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싫었어. 팬들한테 난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왜 앨범을 사는데 포카 얘기를 하냐. 이건 그냥 부록이다. 작품성과 이 모든 내 감성을 다 담은 이 앨범 안에 앨범에.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난 포카를 안 하겠다. 근데 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 이왕 할 거 그럼 제대로 하자.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거야. 나 이번 앨범 나오잖아. 다음 앨범 벌써 준비하고 있어. 와. 근데 그게 난 재밌어. 와 이런 거 좋아하겠지. 그러면 다행이다. 이런 데서 갑자기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들을 적고 담아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오빠가 좀 약간
예술적인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본 지금 사람들 중에. 그럼 예술적인 면이 이렇게 많은 오빠 안에서 아티스트병 걸린 적 있어? 근데 아티스트병이라는 기준이 나는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살다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당연히. 아티스트병의 증세가 있대. 1번 오빠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못 자지 배고파서. 아 매워. 아 근데 나는 새벽에 혼자 지내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거의 혼자서 심취해 있는. 그 시간을 되게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잘 즐겨. 오케이 그럼 이거 화장되고 두 번째 밥을 먹지 않는다. 아티스트는 아까도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문제가 아니라 붓기 부어서. 관리고. 오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빈속에 커피를 때려 붓는다. 오빠가 커피랑 또 관련이 많거든요. 카페를 커피숍 하니까. 두 개나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고. 커피랑 못 떨어져 맞네 이것도. 4번 이제 나는 아티스트니까 오직 아니야. 음악만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 생각한다. 이번 연도는 최대한 맞아. 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오빠는 지금 2024년 11월 지금 아티스트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데뷔 후 지금까지 쭉 그냥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완치된 것도 아니고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90병이야. 아, 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 계속 음악 하고 싶고 언급됐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놓는 순간 나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 왜냐면 그래도 나는 뭐 연예인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예성 오빠가 아티스트로서 한 예민하다고 좀 소문이 자자해요. 아 예민은 예성이지. 약간 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 멤버들이 장난으로. 그러면 오빠를 그렇게 예민하게 만드는 게 뭐였어?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랐는데 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사실. 특히 20대 때는 불만도 많았고.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았고 너도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 예민했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데뷔 직전에 아웃되는 4명 중에 1명이었어. 결국 데뷔 직전에 나는 데뷔를 못하는 멤버의 후보였어. 슈퍼주니어? 멤버들도 다 몰랐고 특이형만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얘기를 마지막 쇼케이스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특이형한테 들은 거야. 예성아 너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다. 새로 뽑히는 애들이 있는데 너가 안 될 수도 있다. 와 진짜 실망감과 좌절감과 불안함과 그때 그 베란다에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쇼케이스 하기 전이었지. 두 번째 그걸 듣고 이 악물고 했나 보다. 말을 안 했어. 우선은 다 경쟁자다. 모르겠다. 그냥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그 상황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전년도에도 쇼케이스를 해서 살아남았거든. 그냥 이번에 또 그냥 나는 압도 1등 하면 돼. 이 생만 했고 그때 이번에는 진짜 잘하면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번 연도에 1등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약간 그 마지막 쇼케이스에 올라갔으면 오빠가 지금의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그거보다는 못했을 수도 있어. 안주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 그 쇼케이스가 우리만 한 게 아니구나. 우리 2년 연속했어. 그래서 막판에 딱 됐을 때 결국 우리의 무대를 너무 적게 평가를 해주셔서 다 같이 데뷔할 수 있었어. 다행이다. 예성 오빠 못 볼 뻔했네. 나 근데 아직도 기억나. 그때 숙소에서 지금 대표님이 된 영준이 형 엄청 우시면서 다 같이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기억해. 슈즈가 이렇게 다인원 그룹인데도 이제 무사히 데뷔를 했잖아. 근데 이건 다인원 그룹이라 가능했다. 약간 이런 거 있어? 그 유닛이라는 거에 KRY? 그게 최초였거든. 그룹 안에서의 유닛이 나온 게 2006년도에 우리가 결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빨리 됐어? 2005년도에 슈퍼주니어가 나왔는데 KRY가 2006년도에 2006년에 나왔어. 바로 그렇게 됐네. 우와. 그 KRY가 있어서 우리 그룹에는 테티서가 있었던 거거든. 그치. 어찌 보면 그런 거지. 내가 솔로 활동할 때까지 오빠들이 나왔었거든. KRY는 지금도 활동해? 지금 활동 안 하는데 나중에 언제든 나올 할 수 있는 거잖아. 언제든 할 수 있지. 오빠가 작년에 재계약을 했다고. 재작년? 재작년에 했어? 재작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근데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습생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소속사에 쭉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고 싶었어. 내가 스포츠를 되게 또 좋아하거든. 어떤 종목? 원래 난 농구를 어릴 때 농구 선수였고 나 6학년 때 키가 72였어. 그때 와 컸다. 나 중학교 때 1학년 때 76, 41번이었어. 제일 컸어. 근데 2학년 때 37번, 3학년 때 34번. 그러니까 멈추게 된 거지 점점. 근데 아무튼 농구도 오래 했고 요즘에 격투기도 좀 배운 지가 1년 넘었고 격투기 선수들이랑 또 친하게 잘 지내고. 근데 한 소속사에 축구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었냐는 질문에서 갑자기 왜 축구로 넘어갔지 우리? 근데 이 질문 왜 했지?
이 얘기 했지? 우리 뭐라고 얘기- 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우리 여기 귀신에 홀렸나? 아 프랜차이즈 스타. 아.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난 계속 애정이 가는 거야. 왜냐면 저 선수들은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한 팀에서 끝까지 그 팬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단에서 은퇴를 한 선수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 구단의 얼굴을 비치면서 영원히 팬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스타로 자리를 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팬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 멋있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멋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말해준 거 보면은 예성 오빠는 진짜 바르게 잘 자라온 청년 같아요. 아티스트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게 누가 아는 저 연예인병 이게 아니야. 그런 느낌이 그런 아니야. 건 없어. 연예인병은 없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티스트병이긴 한데 예술적인. 음악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연예인병, 머리가 가분스가 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뼛속부터 DNA가 예술적으로 감싸진 그런 오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빠 개인적으로 이제 20주년을 앞둔 소감이나 이런 거 있어? 너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도 이제 곧 3년 뒤에 맞이하겠지만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동할 줄 알았어? 몰랐지. 생각 안 해봤지?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고.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생각을 아예 안 해봤지. 너무 옛날 먼 훗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 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덧 이렇게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느낀 게, 나는 뭔가 밤에 잘 안 자는 게 자는 게 싫어.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나는 하루하루 가는 게 요즘 좀 아쉬워. 이거 촬영하는 날이 10월 31일이거든?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야? 나 10월 어떻게 보냈지? 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들이 나는 항상 좀 후회가 남아. 근데 그렇잖아. 사람이 되돌아봤을 때 내가 20대, 30대를 살아왔을 때 난 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내가 가장 뿌듯하게 잘 살았던 시간이었구나라고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득 돌이켜봤을 때 나는 항상 그렇게 뭔가 항상 좀 후회와 이런 감당들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돌아봤을 때 나도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잘 살았지. 우리 참 열심히 잘 살았고 멤버들 뭐 요즘에는 뭐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밖에서 보는 경우가 뭐 너희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많이 없어. 하지만 이 시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친한 거랑 소중한 건 다르다고 생각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 마음과 이 의지가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아. 되게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런 성격의 오빠 MBTI가 뭐야? INFJ? INF. 좀 전에 태연이가 나랑 똑같은 것 같던데? INFJ. 맞나? 난 I가 거의 한 90이었어. 근데 내가 T가 거의 90이야. 그럴 것 같아. 어때? 우리 친구 될 수 있겠어? 좋아. 난 오히려 반대 성향이랑 잘 맞아서. 오빠 손이 왜 이렇게 차? 나 원래 손발이 차. 성격이 나랑 비슷하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빠가 이제 컴백을 한대요. 1년 조금 넘게 만에 미니 6집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오는데 근데 미니 앨범이구나. 아까도 약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곡을 수집을 했고 한 곡당 거의 100곡의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 자신감. 그만큼 선별을 열심히 했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앨범이 나오면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으려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러면 수록곡들은 5곡들. 수록곡은 5곡. 와, 이 정도도 진짜 많은 거다. 좋다. 기대돼요. 이제 오빠 마무리할 시간이야. 벌써? 아직 안 웃겼는데? 아니, 나는 예성 오빠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오빠의 성격을 좀 저도 내가 알던 성격이랑 너무 달랐어. 근데 진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진솔한 얘기 해본 적 없어. 당연하지. 우리 그냥 그치. 농담 따먹기밖에 해본 적이 없어 사실은. 진솔한 얘기 할 이유가 없어. 나 진솔한 얘기 잘 들어주는데. 그래? 좀 하자 이제 슬슬. 나 진짜 오빠 고마우니까 아무튼 앨범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진짜? 오빠 나랑 해서 소감 어땠어? 그것만 갖고 가지 말고. 아니 우선은 나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봤었고 나중에 나가야 되겠다, 나중에 앨범 나올 때 한번 나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 나오기 전에 우선은 후배들 것들 다 나가보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다 나가고 있었고, 아무튼 뭐 6집을 떠나서 당연히 하고 있어서 놀러 온 거였고 겸사겸사 왔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잘 보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뭐 이거 시즌제 아니지? 아니야 그냥 그냥 주장창 하는 거야? 지금 나만
상대방 괜찮다면 근데 이거 사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편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지. 너무 오래오래 좋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보고 싶었던 사람 나와서 오히려 이 계기로 또 진솔한테도 나오고 우리 나누고 20주년 때도 하니까 하고 있으면 멤버들이랑 또 놀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예성 오빠랑 합격해서 너무 좋았고 근데 그래도 이번에 솔로 미니 6집이 It's Complicated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 그 앞에 한숨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다. 미안해. 우리 예성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응원해주면 오빠가 더 날아다닐 것 같아. 그렇지. 오빠는 딱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우리 예성이 잘하네. 우쭈쭈쭈쭈 해주면 더 날아다닐 것 같은 스타일. 이것도 줄게. 자, 그 인사하고 우리 끝내자. 네. 하나, 둘, 또 셋.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나중에 진짜 슬기랑 한번 놀러 와. 야, 두 개는 있어야지. 아빠랑 같이 끓여 먹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밥사효 게스트는요. 저 먼 별에서 왔어요. 아스테룸에 거주 중인 플레이브입니다. 듣고 있지. 많은 사람 중에 너 하나밖에